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수단 카르툰 무역관의 김재우 관장입니다. 멀리 수단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그 한 아프리카 재단의 여운기 이사장님, 그리고 아직 채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한국을 처음으로 방한하신 수단의 산업부, 투자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지난 6월 한 수단 비즈니스 포럼 및 이번에 총괄적으로 또 지휘하신 주 수단 대사관의 이상정 대사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이제 사전 질의나 또는 기타 질의 등일 현장에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드리고 혹 시간상 이 질문이 미흡한 부분은 제 발표 자료 맨 마지막에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수단에 관한 목차는 일반 현황을 소개를 드리고 뒤이어 수단의 주요한 변화, 마지막으로 무역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합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및 유망 상품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아프리카라고 하면 대부분이 하나의 대륙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54개국이 모인 상당히 큰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지구상의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대륙입니다. 분류만 해도 특히 그 수단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비행기로 약 7시간이 걸릴 정도로 광활하며 수천의 인종, 언어, 민족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대륙입니다. 특히 이제 북동쪽 수단 이 부분은 과거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컸고 지금도 동유럽 국가들 전체와 비슷할 정도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동북 아프리카, 이집트의 나일강과 홍해를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단이라고 하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울지마 톤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부님이 이제 활약할 당시에는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된 이후에 수단은 인구 약 4,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인구를 한 4,500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수단이 워낙 땅이 넓어 나일강 유역은 가축 사육, 경작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건조한 사막 지역 및 고지대 이런 부분은 금을 포함한 동, 아연 등 광물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단은 역시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100여 개 이상의 부족과 부족 고유어 등 인종과 언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수단은 일찍부터 이슬람 국가의 모델을 갖고 있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인 이슬람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자나 비즈니스 계층에서는 영어도 곧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단의 통계는 각 글로벌 기관들 또는 우리나라의 이 통계치 역시 추정치를 이제 매우 좀 상이한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 자료는 수단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DP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GDP가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므로 한 50분의 1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은 2020년에 코로나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마이너스 8.4% 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 상황 등 또는 물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 수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경제 개혁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두 분 장관님의 이런 그런 수단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대비 금년 6월까지는 약 412%,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환율이 1달러에 약 400파운드가 좀 넘는 수단 파운드가 넘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 2월 전까지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해서 1달러에 약 55파운드, 지금과는 약 7배에서 8배 정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체크해 보니 최근 7월 말 통계로는 물가 상승률이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껏 약 1년 동안 봤을 때 월 3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7월부터는 한 10% 내외로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을 보면 매우 고무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의 한 1%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으로는 중국, 인도,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처럼 대부분 저가 시장의 국가 또는 인접 국가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서가 우리나라하고 무역 교역이 활발한 편이며 수단이 대부분 생활 필수 품목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품목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대 주력 수출 품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단으로 진출하는 품목은 대부분이 수단의 경제 재건과 산업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9년과 20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1억 4,200만 달러였으며 금년에는 약 1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요 품목이 차량 및 부품 그리고 건설 중장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에 작은 원을 보시면 중국이나 인도 또는 기타 아랍 국가들에서의 수출 주력 품목은 소비재 또는 식자재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은 주로 수단의 산업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및 부품의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현지에서 약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보니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이런 자동차 스페어 파트 부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수단의 광물, 이런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중장비 역시 수출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 2대 주력 수출 품목은 앞으로 수단의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수단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약간 전력 질주하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수단은 구정권이 실각하고 나서 이제 민간과 군부가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정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도 정부가 출범한 후 약 1년 만에는
20년 12월에 미국이 28년 만에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 이렇게 지구상에는 세 나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금융기관들과 수단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이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수단 채무 탕감 및 절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에 양자간으로서는 최초로 외교부에서 경제조정관 대표단께서 방문을 하셔서 외교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시에 그 이상정 대사님께서 수단과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협의하셔서 무역관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 분야는 앞선 파트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기 때문에 표를 잠깐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보이는 2021년 개혁기는 현재 저희가 경제개혁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정부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면서 그동안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던 휘발유나 빵, 전력 부분 등이 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인플레를 많이 좀 유발한 그런 부분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수단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금융지원 약속에 따라서 물가의 안정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의 경제 회복에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산업 변화입니다. 수단은 농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특히 가축, 농산물 등을 사우디나 이집트에 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경작지의 개발 그리고 가축의 생산 두수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 농기계 수입, 비료나 농약 등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조금 전에 그 투자부 장관님이나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단 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예상이 되며 전력 수급, 도시개발, 도로 정비, 철도, 항만 이런 부분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앞서 이 반영우 이사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주로 그 열대 전염성 질환을 비롯해서 구충제 그리고 각종 항생제 등의 시장이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이카를 통해서 한동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열대성 소외질환 퇴치를 위해 현재 수단에 나와서 원조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수단 유일의 합작 기업인 GMC와 이런 그 코이카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협업을 통한 진출이 된다면 수단의 의료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미 수단에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점, 앞으로 또한 수단의 제반 산업에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수단 정부가 투자부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있으며 오늘 투자부 장관님께서 직접 오셨듯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6월 29일에 한 수단 비즈니스 포럼이
우리나라 기업인과 수단 기업인 사이에서 함께 진행을 하였고, 무역관에서 역시 그 수단의 투자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수단의 3대 제약기업 GMC가 증액 투자 부분에 대해서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기회 및 유망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역관에서는 수단 시장을 수학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수단이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수단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 요인으로는 아직까지 수단의 기관이나 협회 이런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지 진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있지 않지만, 무역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갭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조사 활동,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저가 구매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중국과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필수재를 제외하고 조금 진출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수단의 개방에 따른 건설, 에너지, 그리고 각종 SOC 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하우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결합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단 정부에서 이번에 이 두 분 장관님께서 방한하실 정도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 대해 끄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도 좋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류 비용, 그리고 제조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여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환율이 많이 불안정했는데 지금 약 2개월 사이에서는 환율이 매우 안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위협 요인에서는 제외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서는) 수단의 주력 산업 전반에 관한 상품 수출기들을 위해서 무역관에서 상품 진출 유망 품목을 죄송합니다.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동차 부품, 그리고 관용유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의약품, 그리고 또 건설 중장비, 광물 장비, 기초 플라스틱 원료인 P나 PP 이런 부분들이 수단 진출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 산업 필수 품목으로 무역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진출 유망 품목은 앞으로 수단이 나아가야 할 그 디지털화, 그리고 IT의 인프라 또는 기반 솔루션을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이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OC 분야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고, 민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의 각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웹 세미나에 지금 은행 관계자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수단에서 달러화로의 결제 송금이 어렵습니다. 몇몇 은행은 송금이 가능한데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그 은행 내부 규정상
수단이나 또는 카르툼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거래 금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 행사를 통해 확인을 좀 해주시고 수단이 테러 지원국에서 이미 해지가 되었으며 금융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선진 시스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부분을 조금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카르툰 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과 수단 정부와의 협력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말미에 Q&A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